네. 질문이 좀, 글로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제, 라이프은세 이제 천기누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대운을 보면 어떤 천간에는 글자가 뜨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이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라이프운세 천기누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점이 있어요. 사주를 이제 명식을 뽑아보면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천간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뭐냐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장간에 을이 있죠. 여기 천간에도 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장간에 뿌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생일을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이 병화는 지장간에 보면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어서 여기 점이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점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지장간에는 없고 천간에만 떠 있는 거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시면은, 대운에 보면은 이렇게 충이라는 글자도 있고, 무라는 글자도 있고, 뭐 통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사주 원국과 천간충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요런 대운이 오면 사주 원국에, 이 사주 원국에 천간충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요런 케이스,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정제나 편제가 모두 충이 들었죠. 이렇게 재성이 모두 충이 들 경우에는, 이 재성은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 풀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육친이 두 개 다 충이 들면 그 운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전에서 많이 느껴봤어요. 그리고 뭐 인성은 보면 지금 정인에는 충이 걸려 있지만 이 편인에는 충이 안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성처럼 정제나 편제가 모두 충이 걸리면 이 재성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 원인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 실제 경험상 제가 많이 느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라는 글자, 여기 보면은 이 갑 식신인데 이것도 무라고 써져 있죠. 이 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주에 지장간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지금 무라고 찍혀 있는데 이 사주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에는. 그래서 이 대운에서 없는 운이 들어오면 이제 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통자예요. 통. 이 통이라는 건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데 이 사람의 지장간에 있는데 천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했다. 하늘과 땅이 소통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통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의 이런 글자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여기 또 보면 대운의 지장간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통자가 찍혀 있죠. 요 지장간 예를 들어서 이제 갑오대운에 오의 지장간에는 병정인데 병이 통자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요. 요건 뭐냐면 이 사람 사주 원국의 천간에 병화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하늘과 땅이 소통했다. 그래서 제가 통자를 써놨어요. 요럴 때, 이 통자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운이에요. 사람이 운이 아주 발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소통을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세상에 펼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능력을 펼칠 때
오버해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욕심을 부리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능력을 펼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그런 경우보다는 좋은 경우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통자 들어간다, 천간에 통자가 들어갔다, 또는 지장간에 통자가 있다, 대운에서요. 그러면 이때는 상당히 능력 발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데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건 제가 칠판을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월운하고 대운, 해운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의 범위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사주는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주 원국이 있죠. 사주 원국은 지장간을 포함해요. 지장간 포함. 지장간을 포함하지 않는 사주 원국, 즉 8자만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운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해운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월운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일운이 있어요. 이 일운은 이제 일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게 다 사주인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요. 나에 대한 모든 것. 그런데 이게 다 틀려요. 보면 사주 원국이란 거는 딱 태어날 때 정해지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사주 원국은. 그런데 대운, 해운, 월운, 일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죠. 요 나머지 4가지들은. 요 나머지 4가지는 변해요. 변하다. 변한다. 얘는 고정, 불변, 죽을 때까지 불변. 그러면 이 사주가 나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때 내 것 중에서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겠죠. 사주 원국은 안 변해요. 그러면 나한테 안 변하는 게 있죠. 나한테 안 변하는 성질이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 원국도 안 변하니까. 그럼 나에 대한 성질 중에 안 변하는 것도 사주 원국에 나타나겠죠. 그게 뭐냐면 성격, 재능. 성격하고 재능은 안 변해요. 뭐 개과천선을 했다더니 뭐 이런 얘기 있죠.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해요. 그래서 개과천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소설에서나 뭐 그렇다. 교훈적 의미로 개과천선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대운은 변하는 범위가 10년이에요. 10년. 얘는 이제 평생 사주 원국은 안 변하는 거고, 대운은 10년. 해운은 1년. 월운은 한 달. 일운은 1일.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일 중에서 변하는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은 하루에 끝낸다. 하루에 시작해서 하루에 끝내는 일이다. 그러면 일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작으로부터의 끝이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각종 사고들. 사고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잖아요. 이틀에 거쳐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이 똑같은 교통사고가 내일도 났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영어로 하면 액시던트죠. 액시던트. 영어가 참 한글보다 좋은 점이 많은데 이 한글이 이 소리 글자여가지고 어휘가 풍부하지가 않아요. 뜻글자가 아니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영어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말에서도 의미를 전달할 때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는 한자나 영어가 굉장히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액시던트라는 건 뭐냐면 돌발 사고를 액시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 이게 액시던트잖아요. 이게 하루에 끝나요. 이틀에 끝나는 사고, 이틀 동안 이어지는 사고 같은 건 없어요. 뭐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겠죠. 뭐 화산 폭발, 오늘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폭발하고 모레도 폭발하고 한 달 폭발할 수도 있고 1년 내내 폭발할 수도 있고 뭐 자연에서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의 인간의 일 중에서는 어떤 사고는 하루에 그냥 일순간에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파가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사고 자체는 한 달에, 하루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고는 다 이루 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파가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루에 끝내잖아요. 오늘 결혼식하고 내일도 결혼식하고 모레도 결혼식하고 한 달 내내 결혼식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다 사고예요. 사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저 언제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결혼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살림을 내는 걸 말하는 건지 이게 의미가 불분명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을 보고 결혼식을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잖아요. 해운을 보고 결혼식을 알아맞추라 그러면 1년 내내 결혼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해운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살림 내는 거. 살림살이는 오늘만 살림 살고 내일은 내일은 살림 안 해. 오늘만 살림해. 이런 거 없잖아요. 결혼식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룬이라는 건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 하루에 끝나야 돼. 시작부터 하루에. 그 다음에 월운이라는 건 역시 이 모든 게 시작부터 끝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기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시작과 끝. 인생도 시작으로부터 끝이 있잖아요. 탄생으로부터 끝. 그런데 사주 원국은 인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1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대운에 나타나겠죠. 이게 뭐냐? 소송이 만약에 단기 소송, 예를 들어서 즉결 심판이나 약식 재판 같은 거는 한 달 내에 끝나요. 하루는 넘죠. 하루는 아무리 약식 재판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내가 재판 신청하자마자 당일로 판사가 도장 꽝 찍고 판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 달 걸린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작으로부터 끝이 얼마나 기간에 딸린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하루에 끝난다 그러면 이룬에 나타나고 한 달에 걸쳐서 끝난다. 한 달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월운에 나타나고 1년 안에 끝난다. 그러면 해운에 나타나고 1년을 넘어선다. 그러면 대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1년을 넘는 거예요. 10년 안에 걸치는 거죠. 만약에 10년도 넘어버린다. 그럼 대운에서 못 나타나요. 평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게 많죠. 뭐냐? 부부, 배우자. 배우자 10년 장기 무조건 길어봐야 10년 이상을 사귀지 않는다. 그러면 대운에서 나타날 거예요. 배우자 운이. 근데 결혼하면 20년, 30년 살잖아요. 그럼 대운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럼 사주 원국으로 가는 거예요. 운이. 배우자, 자식. 그러니까 가족사항은 원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가 얼마나 걸리는가에 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여튼 10년 넘는 거는 다 원국으로 넘어가고 어떤 일은 보통 이제 10년에 걸리는 일이 예를 들어서 나 공무원 시험 봐 또는 사법 시험 볼래.
그럼 1년 넘게 공부하잖아요. 보통 짧아봐야 2년, 3년. 뭐 사법시험이나 뭐 이런 거. 막 5년, 10년 이상 넘는 경우는 별로 없죠. 5년 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수험생활. 1년 넘는 거, 10년은 안 되지만 수험생활. 뭐 사법시험이든 뭐 이렇게 장기간에 걸치는 수험생활이라든지 재판. 1년은 넘지만 이게 민사소송 같은 거. 뭐 5년짜리도 있죠. 길게는. 또 형사도 2, 3년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대운에서 나타나요. 1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건이든 해운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직장생활이 만약에 10년이 넘는다. 그러면 원국으로 갈 거고 10년 안에 끝난다. 그러면 대운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해운엔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사주 원국은 성격, 재능, 가족관계 이런 걸 보는데 대운은 뭐냐면 삶의 모습. 삶의 모습. 얘가 수험생활을 하는지 누구 지금 여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살림을 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동거하는 경우는 뭐 2년, 3년 이 정도 가죠.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10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사주 원국으로 가고요. 여기가 이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명백한 사건. 그럼 이 부분이 다 삶의 영역이, 삶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정,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룬만 사건. 하루에 끝나잖아요. 모든 일이. 액시던트가. 그런데 액시던트의 여파가 한 달을 후유증이 간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럼 월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을 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운에 나타나는 거고, 후유증이 몇 년을 간다. 그러면 대운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의 기간을 보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먼저 대운을 보고 사건, 사고를 생각하고. 아니에요. 사건, 사고는 여기, 대운은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삶의 모습. 무조건. 아, 얘가 수험생활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편인운이 딱 들어왔다. 대운에서. 아, 그럼 얘 몇 년 동안 수험생활을 한다고요. 공무원이든, 뭐, 보통 어떤 자격시험이든. 그러면 시험 보는 해가, 시험 보는 게 연에 나타나요. 연의 편인. 그리고, 연의 편인이 나타나죠. 편인. 그래서, 대운에서 편인이 나타나면, 아, 얘 장기간 수험생활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운인 거죠. 무조건 이 편인이 수험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력 쌓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얘 편인운이 들었는데 지금 뭐 해요? 아, 저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얘는 몇 년간에 걸쳐서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고시원 같은 데 들어앉아가지고 공부만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대운에서 편인이 들었는데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영업 뛰는데요. 그러면 영업으로 경력을 쌓을 거라는 거예요.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대운에서. 해운도 삶의 모습이 1년짜리 짧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월운이 되면 점점 구체화돼요. 이게 갈수록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사건, 명백한 사건이 돼요. 하루에. 교통사고, 도둑 맞다, 뭐 싸움하다, 뭐 이런 사건, 사고, 액시던트.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모습이 돼버리고, 또 기간이 짧아질수록 사건화되고 구체화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을 보고 아, 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예요. 인생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일단 대운을 보고요. 그다음 해운을 보고 아, 어떤 사건도 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보고 월운으로 딱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얘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월운에 보면.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라는 게 몇몇치를 가요. 오늘 근심하고 내일은 명랑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의 근심이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언제 나가나, 또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걱정이 되고 막 이런 게 보통 월운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월운부터 많이 구체화돼요. 그런데 이루는 극단적인 구체화가 되는 거죠. 완전한 사건이 되버리는 거죠. 사건, 사고. 그런데 이룬 가지고 모든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사건 사고가 매일 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대운으로부터의 삶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된다 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적절한 게,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당장 눈앞에 닥쳐있다, 당면과제가 뭐냐 할 때는 월운이 가장 적절하게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운, 그거보다는 조금 넓게 생각하는 게 해운이고, 더 넓게 얘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 보는 거는 대운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기존 사주학에는 이런 거 안 나와서 몰라요. 저한테 사주학을 배우면, 제 얘기가 옳다면, 물론 제 얘기를 당장 검증을 못해. 사주학의 어려움이 뭐냐면, 당장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미가 워낙 많아가지고, 케이스를 내가 계속 들어야 돼, 맞추려면은. 그러다 보면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얘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딱 케이스를 찾아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를 좀 해봐야 되고, 현재 상태를 물어봐야 되고,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손님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당장 나 지금 맞춰주세요. 나한테 자꾸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이래 버린다고요.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사주하게. 네.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글로써 답변하기 어렵다면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